문제 3번에 1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출력 형태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소리죠. 자, 문제 3번에 1번 보면은 분석 작업 1번에서 해달라고 되어 있고 바로 부분합이에요. 부분합 개념을 이용하여 학년별 모의고사표에 그림과 같이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을 계산한 후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국어, 수학, 영어의 최대값을 추가로 구해달라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선 뭘 하셔야 될까요? 요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정렬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정렬은 학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처리해 달라고 되어 있죠. 요건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분석 작업 1번 문서에서 B4부터 제29까지 잡아요. B4부터 제29까지를 잡아주고 B4부터 제29까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보면은 개요 그룹이 있죠.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에 가셔가지고 부분합하기 전에 이제 뭘 하시는 건 정렬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정렬 들어가셔가지고 정렬은 일단은 학년을 기준으로 학년 기준에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는 거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었죠. 학년별 오름차순 정렬되었어요. 1학년, 2학년 이렇게 정렬되었죠. 이렇게 정렬된 내용을 가지고 개요 그룹의 부분합을 들어가는 거죠. 개요 그룹의 부분합을 들어가셔서 일단은 그룹화를 한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학년이 되는 거죠. 학년별로 그룹화를 시켜줄 거니까 그죠? 여기 보면은 학년별이 바로 그룹화할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 학년별로 해서 무엇?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여기 학년별 평균 어디 평균이냐면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을 구할 것이다. 세 개를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 체크된 다른 건 체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항 체크를 먼저 풀어주셔도 되겠죠. 이거는 두 번째 부분함에서 풀어주셔도 되긴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주면은 일단 1차로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이 계산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의 최대값을 추가로 계산해주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개요 그룹의 부분합을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 체크돼 있죠. 그리고 함수를 갖다 이제 뭘로 바꿔줘요? 이번에는 평균이 아니고 뭐요? 최대죠.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의 최대로 하고 아까 새로운 값으로 대체목 체크 풀어놨죠. 요거 이제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 눌러주면은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과 최대가 계산돼서 들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뭘 해달라는 거죠? 개요 지우기. 개요 지우기도 많이 해보셨죠? 개요 지우기 어디 가서 하는 거였죠?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에 그룹 해제 가셔가지고 개요 지우기를 해주시는 거죠. 개요 지우기 하고 개요라는 건 왼쪽에 보였던 요렇게 이제 윤곽이었죠. 그 윤곽 즉 개요를 지워준 거고 그 다음에 개요를 지워준 다음에 뭘 해달라고 되어 있죠? 개요 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개요 지우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표서식은 녹색 표 스타일 보통 7번을 적용해 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잡고 표서식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홈탭에 가셔가지고 스타일 그룹에 표서식에 가셔가지고 중간에서
중간에서 이제 7번째인 거 바로 이게 바로 녹색 퓨어스타일 보통 7번이 되겠죠. 이거를 부분합 결과에다가 적용을 해달라는 소리죠. 적용하고 확인 단추 눌러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분합으로 얻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요 지우기 됐고 이렇게 표서식도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이렇게 개요 지우기를 하고 이렇게 표서식을 적용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부분합에서 이제 한두 가지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개요 지우기는 원래 이제 배우셨던 거고, 부분합 결과에 대해서 표서식을 적용하는 내용은 이제 처음 보시죠. 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부분합을 제거하고 다시 하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선 부분합이 제거가 안 돼요. 왜냐? 부분합 도구 자체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막혀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왜 막혀있는 거야? 부분합이 막혀있는 이유는 바로 표서식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그 표서식을 걷어내고 표서식을 해제하고 하시면 되는 거죠. 표서식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거 되돌리기 한번 눌러주세요. 표 스타일 적용 취소, 즉 되돌리기 단추 눌러주면은 이렇게 취소가, 표서식 하시는게 취소가 돼요. 표서식을 취소하고 다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부분합 모두 제거하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해주시면은 되는 거죠. 저는 도로 이렇게 표서식을 다시 적용해야겠군요. 표서식을 도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 3번에 1번까지를 해봤고요. 문제 3번에 2번은 처음 접하신 내용인데 바로 시나리오 관리자예요. 여러분들 가상분석 도구 하신 적 있죠? 바로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옆에 보면은 예측 그룹이 있죠. 예측 그룹의 가상분석에서 요거 하나 해보신 적 있죠? 바로 가상분석 중에서는 목표값 찾기 작업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시나리오 관리자하고 데이터표 작업이 되겠죠. 바로 이제 문제 3번에 2번이 바로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를 이용하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잠시 이제 문제 3번에 2번을 또 풀어 볼게요. 이제 문제 3번에 2번 보면 이제 분석 작업 2번에서 하라고 되어 있고,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가보죠. 분석 작업 2번 가셔가지고 보면은 여기 삼국마트 행사 상품표가 나와 있죠. 이 표 내용 가지고 보면은 할인율이 이제 입력되어 있고 종합계가 입력되어 있는데, 자, 할인율이 이제 변동이 된다면 종합계도 변동이 된다는 거죠. 할인율이 변동이 되면은 종합계도 변동. 이거는 자, 여기 이제 현재 할인율이 5%인데 예를 들어 10%로 이렇게 제가 바꿔볼게요. 할인율 10%로 이렇게 변경시켜 보니까 총합계 등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총합계 등의 내용들은 이제 계산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수가 바뀌게 되면은 결과도 바뀌게 된다는 소리죠. 할인율이 이제 그 인수들이 되겠는데, 할인율이 이제 변동이 되면은 총합계 등이 바뀐다는 소리고요. 자, 이런 관계이고, 저는 5%로 다시 이제 원위치 시켜줄게요. 예. 할인율이 이제 할인율 셀에 있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총합계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해 달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할인율이 이제 그 10%씩 인상된다면, 할인율이 15%씩 인상된다면, 그러니까 5%가 10%로 인상되고 할인율 15%로 인상된 이제 값으로 설정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동이 된다면 총합계 셀의 내용은 어떻게 변동이 될까,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분석해서 요약 보고서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죠? 요거. 그래서 이걸 해주기 위해서 먼저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름 정의를 이렇게 해달라고 되어 있죠. B16셀의 이름은 할인율로 정의하고 H13셀의 이름은 총합계로 정의하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름 정의를 하면은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자 요거는 이제 문제 파일이고 제가 정답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정답 파일을 열어서 샘플 하나 보여드리면 열었습니다 지금. 자, 자 여기 보면은 할인율과 총합계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셀과 결과셀의 이름이 이름 정의한 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 정의한 내용은 수식의 인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처럼 시나리오 같은 분석 작업 등에서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 들어간 김에 한번 보면은 현재 값은 5%였을 때 요 내용이었죠. 요게 10% 이하가 되면은 즉 할인율이 10%가 되면은 이제 총합계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그죠? 15%가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그 5%가 바뀌면 총합계성이 바뀌었었죠. 바뀌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죠. 할인율이 10%가 되면은 총합계가 이렇게 바뀔 거고 할인율이 15%가 되면은 이렇게 바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 되었을 때 15%가 되었을 때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로 만들어 달라는 소리죠. 이렇게 그죠? 이건 정답 파일이었고 얘는 이제 종료할게요. 예. 자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서 사용될 셀의 이름을 먼저 정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B16셀 갖다 무엇으로? B16셀 클릭하고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이름은 이제 할인율로 이제 정의를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할인율로 입력돼 있죠. 이 말은 요 셀 갖다가 할인율로 정의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죠? 할인율 말고 다른 이름으로 정의해야 된다면 그 이름을 입력하면 되고 나는 얘를 갖다가 할인율로 정의할 거다 그러면 요 상태 그대로 놓고 확인 단추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된 거죠? B16셀이 할인율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H11셀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무엇으로? H13셀의 이름은 요 클릭하고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에 총합계라고 입력되어 있네요. 난 마침 얘를 갖다가 총합계로 정의할 거예요. 이대로 놓고 이제 확인 눌러주면 얘가 이제 요 셀의 이름이 총합계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이제 정의할 수 있는 이름을 갖다가 자동으로 입력해 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 정의가 됐어요. 이제 이름 정의를 했고 이렇게 이름 정의한 이름이 아까 보셨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줄 건데 그 요약 보고서에서 셀의 이름이 이제 변경셀과 결과셀이 되는 건데 변경셀과 결과셀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정의해 주신 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데이터 탭의 예측에 가상 분석으로 가요. 데이터 탭의 예측에 가상 분석 가셔가지고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로 가요.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서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추가 점점점을 눌러서 시나리오를 추가시켜주는 거죠. 시나리오 이름은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10% 인하가 되는 거죠. 10% 인하. 시나리오 이름을 갖다가 이제 10% 인하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변경셀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B16셀에 있는 값을 변동시켜 보았을 때 총합계가 바뀌었었죠. 그런 관계였고 그래서 변경셀은 B16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눌러서 시나리오 이름 입력한 다음에 변경셀 이렇게 입력해주고 확인 단추 눌러주면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그럼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달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면 원래 5%인데 이걸 얼마로 변경시켜 볼 거냐 이거를 정해달라는 소리죠. 그 값이 여기서 뭐예요? 할인율 10%가 되는 거죠. 할인율 10%. 할인율 10%로 설정하고 확인. 그죠? 그래서 10% 이나 시나리오가 등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추가를 또 눌러가지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추가시켜줘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15% 이나가 되는 거죠. 시나리오를 15% 이나로 입력하고 변경셀은 아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잡았던 B16셀이 그대로 잡혀있죠. 요대로 놓고 가셔도 되고 다시 B16셀을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잡고 확인 단추를 눌렀어요. 누르니까 마찬가지로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달라고 나오네요. 이번엔 얼마로 이제 입력해주면 될까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할인율을 얼마로? 15%로 인상된 값으로 이렇게 하라는 소리죠. 이렇게 설정, 할인율 15%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로써 10% 이나 시나리오와 15% 이나 시나리오가 이렇게 등록이 되었고, 요 두 개 시나리오를 등록하면 되겠죠. 1번과 시나리오 1번과 2번을 각각 등록한 거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주는 거냐면 요약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 줘요. 아까 보셨던 그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 나와 있죠. 두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투 시트 바로 뒤에 일치시켜 달라는 말이 나와 있고, 또 뭐 당구장 표시해 놓고 나와 있는데,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은 시 정답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바로 이 말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소리죠. 바로 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주기 위해서 뭘 하시면 되냐면 요약 점점점을 눌러줘요. 여기서 요약 점점점. 참 병합은 뭘까요? 참 병합은 이제 다른 문서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다른 시트나 다른 문서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요약 보고서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요약만 해주면 되겠죠.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요약을 눌러서 요약 점점점을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대화 상자가 나와요. 그 보고서 종류는 일단 두 가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시나리오 요약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시나리오 피벗 탭을 보고서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갖다 두 가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지금 우리는 뭘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시나리오 요약로 만들어 주는 거죠. 요거 선택하고 결과셀은 어떻게 돼요? 결과셀. 그럼 바로 H13셀이 되는 거죠. 할인율이 변동되었을 때 총합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분석해 보자는 거니까, 결과셀 H13셀 잘 잡아놨죠. 얘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엉뚱한 결과셀을 잡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가 결과셀을 엉뚱한 애를 잡아놨다면 여러분들이 결과셀을 다시 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얘가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대로 놓고 H13셀 결과셀로 놓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아까 보셨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나오게 돼요. 아까 그 보고서 맞죠? 그죠? 요 과정을 정리한 내용을 이제 잠시 보면은 바로 이 내용이죠. 이게 조금 이제 순서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정리 좀 해봤어요. 예.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하는 순서를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처음에 이제 뭐였죠? 제시된 내용에 맞게 이름 정의를 하는 거죠. 이름 정의해 놓으면 이제 정의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셨듯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서 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름 정의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로 가셔가지고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클릭해가지고 보면 이제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가 나오겠죠. 여기서 시나리오 이름 입력하고
변경셀을 알맞게 설정해주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 달라고 나오는데, 그 값을 갖다가 이제 입력해 주시는 거죠. 얼마로 변경시켜볼지 그 값을 입력해 준 내용이었고, 확인 누르면 이제 시나리오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에서 5번 과정이 되겠죠. 3번에 5번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등록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 번째 시나리오까지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한 번 반복해가지고 세 번째 시나리오를 등록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등록할 거 다 등록한 다음에 뭘 해줘요? 다 등록한 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요약을 클릭하시면 되겠고, 그럼 뭐가 나오죠? 보고서를 뭘로 할 건지 선택하라고 나오죠. 시나리오 요약 선택한 다음에 결과셀을 또 알맞게 설정해 주시고, 확인 단추 눌러주면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나왔죠. 그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확인해 주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에 또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시트 위치를 꼭 확인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요 내용이죠. 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나왔죠. 그 시트를 갖다 어디다가? 분석 작업 2 시트에 어디다가? 바로 뒤에다가, 즉 오른쪽에다가 위치를 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약 보고서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준 다음에 요 시트 위치를 갖다가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분석 작업 2 시트의 오른쪽 뒤로 보내달라고 해놨으니까 이 친구를 갖다가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갖다가 탭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위치를 시트의 순서와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분석 작업 2 시트의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요약 보고서 시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제가 또 써놨죠. 여기 요약 보고서 시트 위치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뒤에다가 시트 뒤에 바로 위치시키오, 바로 뒤에 위치시키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앞에 위치시켜달라고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요약 보고서 시트 위치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내용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다 된 거죠. 그래서 가상 분석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시나리오 기능을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자, 요거는 제가 단톡방에다가 요 순서 공유를 해드리죠. 예. 지금 요약 보고서 만들어주는 순서 있죠? 시나리오 관리자 사용하는 순서를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렸죠. 예. 하나 올라갔죠? 지금 요걸 지금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시켜드렸습니다.